네, 그러면 14주차 4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끝까지 가게 되네요. 이 세션을 보시게 되면은 세션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뭐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하고요. 여기 하나 이게 더 달려 있는 거 그죠? 그다음에 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예. 샌드를 위해서 나중에 하죠. 한영 토글이 너무 힘들었고 얘는 키보드가 아무튼 샌드를 위한 IO 데이터 그죠? IO 데이터 멀티플 IO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컨테이너. 벡터를 보통 이제 컨테이너는 뭐 벡터뿐만 아니라 리스트 무슨 뭐 맵 뭐 많잖아요. 셋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위해서 한 거냐면은 뭐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바로 아유, 또 바꾸면 꼭 이래. WSA 샌드를 위해서 샌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WS 샌드를 여러 개 뻐벅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수신 수신을 위한 IO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송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신 카운트를 위한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거 다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 아까 패켓 리시브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패켓 리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패켓 리시브를 가니까 처음에 이제 수신 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신 쪽은요. 이렇게 세션이 RIO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신 쪽은요. 세션이 만들어질 때 여기 널로 놨거든요. 수신 쪽은 이렇게 했습니다. 수신 쪽은 만약에 RIO가 널이면 그러니까 처음이겠죠. 그죠? 널이니까 처음이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IO 데이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션 그 포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에 이벤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랭스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IO 데이터의 생성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성자를 가봤더니 이게 생성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션에 포인터가 있고, 이벤트 객체에 핸드 값이 있고, 랭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가 이제 오버랩이니까 오버랩을 0으로 세팅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H 이벤트에는 이 값이 그대로 들어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W.버퍼는 실질적으로 저장할 버퍼가 지정돼야 되고 랭스는 여기에 지정한 대로 랭스 그대로 오고요. 그다음에 세션 포인터는 여기 입력된 대로 세션 포인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new 하게 되면 그죠? 만들어집니다. 그래갖고 그거 포인터를 RIO에 저장하고요. 만약에 RIO가 있으면 재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수신 데이터를 위한 IO가 없을 때 그죠? IO 데이터가 없을 때 IO 데이터가 없을 때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있으면 이거는 이제 기존 데이터 또 어기였다. 재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니까 이거 영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킷 리시브니까 이 IO 데이터에다가 핸들러에다가는 IO 데이터에 있는 리드 프로세서를 집어넣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리시브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소켓 이게 좀
세션이니까 세션 정보에 소켓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ceive IO의 W 버퍼, 그죠? receive IO의 W 버퍼가 있고, receive IO는 receive IO는 LPIO 데이터니까 IO 데이터에 가보면 W 버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오버랩이 되고, 그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제 수신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수신이 되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수신이 된다면 키값은 키값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되면 여기 프로젝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정보, 여기가 이제 IOCP 핸들 값이고, 그 다음에 몇 바이트 수신됐는지, 키값은 뭔지, 키값은 세션으로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WSS 샌드에서 보낸 것은, 리시브에서 보낸 건 아니고, 이거는 IOCP한테 세션을 부탁할 때, 키값에다가 세션 정보를 집어넣었죠. 그죠? 세션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랩 따위는 IO 값을, 여기 이제 IO 데이터라고 좀 했는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인 게, 이 IO 데이터의 첫 번째 멤버 변수가 뭐였었죠? 오버랩드 IO의 오버라고 하는 애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getQuery completion status 입장에서는 오버랩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영원히 인피니트로 했습니다. 자, getQuery completion status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만약에 false가 나게 되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MSD 읽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요거 가지고. false가 났을 경우에 요 IO가 널인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에러예요.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WSK 라스트 에러라든가 그걸 통해 갖고 에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널이 아닌 경우에 false는 났지만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건 주로 RST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RST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세션에 크로즈 세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 과거와 달라진 점은 크로즈 세션이 원래 서버에 있는 걸로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는. 근데 이제 그 세션에 크로즈 세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크로즈 세션을 한번 보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세션에, 그죠? 크로즈 세션을 호출하게 되면 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RIO가 있으면은 딜리트 하고요. 그다음에 SIO가 empty가 아니면은 쭉 해서 다 딜리트 합니다. 그냥. 그죠? 이거는 이제 송신 버퍼죠. 송신 버퍼 이거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죠? 얘는 수신 버퍼 제거죠. 그죠? 수신 버퍼 제거하는 겁니다. 뭐 버퍼라기보다는 IO 데이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수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IO 데이터 제거하는 거고 얘는 송신 IO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죠. 이거 퍼가 들어왔네. 그런 다음에 서버의 클로즈 세션, 기존에 있는 서버의 클로즈 세션을 호출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유틸로 가게 되면 프로젝터로 가게 되면 자, 그래서 프로젝터의 getQuery completion status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키 값 들어오고 오버 값 들어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키 값은 이렇게 못 박아져 있어요. 이렇게 P 포인터인 것 같아요. unsigned long PTR 포인터 한 다음에 포인터 값을 넘겨주니까 이제 세션에 주소 값을 넘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LP 오버랩드 같은 경우에는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게 있어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O의 주소를, 그러니까 얘네가 생성해갖고 이제 주소를 준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중 포인터를 쓰는 거겠죠.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럴 때 이제,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쓰는 그, 표현 방법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이건 getQuery completion status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MSD는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의 시간 때문에 내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라미터 오버랩 그죠? 여기가 널인 경우에, 폴스가 났을 경우에, true가 나면 이제 제대로 한 거죠. 예, true는 뭐 정상적인 거고, false가 나게 되면은, 예, 널인 경우에는 얘는 완전히 뭐 에러간 거고, 그 다음에 널이 아니라고 한다면 RST를 예, 보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바로 여기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헷갈렸던 부분 있잖아요. 핸들러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IO가 만약에 read 프로세스를 호출하느냐, write 프로세스를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출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 장점은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이제 get queued completion M입니다. completion status에서 예, 네 번째라고 했죠? 예. 오버. 그죠? 오버 이거를 이제 포인터로 또 쓴다고 했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예, 요거는 결국적으로는 IO 데이터잖아요. 세션도 아니고 그죠? IO 데이터입니다. IO 데이터에 첫 번째 오버랩이 있고 오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W 버퍼도 있고 그냥 버퍼도 있고 핸들 값도 있잖아요. 요때 요 핸들 값이 read 프로세스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write 프로세스를 가리키냐는 예, 송신과 수신에 예,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또 송신 같은 경우에 예, 이걸 위해서 여기 getQueued completion status에서 false가 안 나게 되면 요놈 값이 바로 IO 데이터잖아요. IO 데이터 포인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 이 정상적인 경우에 이 IO의 예, 요 핸들 값을 호출해서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바이트 수신됐는지 송신됐는지를 파라미터로 집어넣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read 아니면 write 프로세스로 호출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 번 하나의 그 소켓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막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여러 개 생기겠죠. 이렇게 여러 개 생기고 하나씩에 대해서 핸들 값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예, 샌드와 리시브가 별개로 동작하더라도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게요. 사실은 예, 프로액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get queued completion status를 호출해 갖고 이게 땅 빠져나와서 요거를 호출하는 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운영 체제에서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스레드에 하나를 깨워 갖고 얘 일을 시키는 거죠. 얘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read 프로세스 아니면 write 프로세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얘는 다시 웨이팅 큐 스레드 큐 저 풀로 들어가겠죠. 그죠? 예, 큐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 한꺼번에 여러 개 빠바바방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 개의 스레드가 깨워져 갖고 이 일을 막 나누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하나가 요게 이제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요 정보가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 정보는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바로 예, 여기 있었죠. 그죠? 예, 바로 IO 컴프레션 큐에서 하나 끄집어내면 바로 이런 정보들이 쭉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뭐 예, 프로액터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이제 그 IO 데이터, 즉, 여기에 있는, 예, read하고 write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read하고 write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read하고 write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채팅을 걸어놨기 때문에,
세션에 있는 패킷 엠센드. 과거에 지난번에 오버랩드 모델 1 같은 경우에 여기가 세션이 아니고 서버였었죠, 그죠? 서버였는데 세션에 패킷 엠센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엠센드를 우리가 여러분들 가보시면요, 라이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IO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 제거하죠, 그죠? IO를 제거합니다. IO 제거하고 카운트 줄이고 락을 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딜리트 디스는 뭐죠? IO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 패켓 엠센드를 한번 볼게요. 패켓 엠센드는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낸 건데 여기 좀 복잡하네요. 기네요, 그죠? 이게 돼야지만이 채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처음에 락을 걸고요, 그죠? 이거는 결국은 저기 뭐죠? 이 정보는 좀 이런 얘기죠, 지금. 먼저 볼게요, 그죠? 본 다음에 카피를 하고, 그죠? 바퀴를 쭉 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서버가 있고요. 여기 서버가 있고 서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패켓 샌드 함수죠. 그러면 이제 패켓 엠샌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서버에 이 서버는 이제 얘는 이제 데이터 구조상의 서버고 여기는 진짜 그냥 서버인데 이 서버에 누가 그 클라이언트 1에서 클라이언트 10이 있으면 클라이언트 1이 야호 하고 있습니다. 야호 하게 되면 이게 받죠. 그죠? 여기 해당 세션이 받고 받는 애는 실질적으로 IO 데이터가 받겠죠. 그죠? IO 데이터에 있는 버퍼에서 받죠. 그런 다음에 뭘 불렀죠? 패켓 엠샌드를 호출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걸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C2, C3, C4, C10까지 쫙 이 받은 데이터 야호를 쭉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C2, C3, C10 이쪽 관련된 정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세션은 갖고 있지 않죠. 세션은 자기 자신의 여기로 얘기한다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의 뭐 게임으로 얘기한다면 게임 유저가 될 수 있겠네요. 클라이언트 하나니까 그죠? 게임 유저의 자기 자신의 정보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타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다 어디 있습니까? 서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락을 걸고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뭐죠? 세션 정보 그죠? 포르프 돌려갖고 세션 정보를 쭉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세션 정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소켓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서버가 있으면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1에서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 세 개만 해볼게요. 이렇게 10개 있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소켓 1,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소켓 2, 소켓 3라고 한다면 그죠? 이건 다 정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세션의 소켓에 들어가 있겠죠? 이 세션이 그죠? 이렇게 하나씩 생기죠. 이 세션은 바로 여기를 담당하고 이 세션은 C2를 담당하고 이 세션은 C1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이 다 소켓들이 정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서버에 있는 이 벡터 정보를 가지고 쭉 서치를 하게 되면은 소켓 정보가 있겠죠. 이 소켓 정보를 이용해 갖고 어떻습니까? S2도 있네, S3도 있네 하고 이제 쭉 보내는 거죠. 그죠? 보내는데 이제 문제는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고요? 각각 IO 데이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뭐가 분리가 되죠? 바로 오버랩이 다 분리돼서 그러니까 오버 있잖아요. 오버 그죠? 우리 오버가 다 독립적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버퍼도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조예요. 소프트웨어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락을 이제 서버에 그 락을 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서버에 있는 SARR 여기가 세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정보를 사이즈만큼 해갖고 쫙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버에 이 i가 이제 그 0서부터 i서 1서부터 이제 0서부터 증가하겠죠. 이거를 unsigned로 붙인 이유는요. 얘가 SARR.size가요. 이 size라는 함수가요. unsigned integer 값을 리턴해요. 그래갖고 자꾸 워닝을 줍니다.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써놨을 뿐이에요. 요걸 지우고 인트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인트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워닝이 떠요. 컴파일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본인,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냈으면은, 클라이언트 1이 보냈으면 클라이언트 1은 제외하고 나머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세션을 제외하고는 이제 세션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보낸 클라이언트 수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신한 클라이언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전송을 하려고 지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신한 클라이언트를 준 애한테 다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뭘 만들었죠? IO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IO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SIO에다가 집어넣고요. 카운트 하나 증가하고요. 그죠? 해당 세션에 그죠? SIO에. 그 다음에 이제 SIO에 해당되는 우리 버퍼에다가 SIO SC의 버퍼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어디죠? 여기죠? 요 IO 데이터의 버퍼에다가 그 다음에 수신한 데이터의 버퍼 값을 카피하죠. 카피해서 이만큼 그죠? 그래서 카피를 쭉 한 다음에 write process라는 것을 핸들러로 달아가지고 샌드를 합니다. 샌드를 하죠, 그죠? 샌드를 쭉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바로 또 다음 어떻게 되죠? 다음 next 한 다음에 또 IO 데이터 또 만들고 IO 데이터 또 만들죠?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카운트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새롭게 만든 IO 데이터의 버퍼에다가 지금 리시브한 수신한 버퍼 값을 카피해 가지고 또다시 핸들러도 또 write 프로세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빠바바바박 돌리는 거죠. 소켓은 당연히 이제 이게 SARR이 세션 정보잖아요. 그죠? 세션에 있는 소켓 값을 이용해서 쭉 보냅니다. 누가 보내는 겁니까? 서버가 아니고 세션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내고요. 그 다음에 W 버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세션의 W 버퍼. 그죠? 우리가 다 카피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내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내게 되면 그게 바로 msend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 저게 뭐가 이제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하게 되면 컴파일 미리 해놨습니다. 이게 컴파일에 뭐 에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채팅스 클라이언트를 여러분들이 또 만드셔야 되는데 채팅 클라이언트가 없으면요 이게 테스트가 안 됩니다. 채팅 클라이언트 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TCP 클라이언트에서 우리 보통 FGS 한 다음에 샌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또 이게 계속 이제 서버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또 이제 수신해 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수신을 이렇게 스레드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 데이터를 해가지고 from server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send와 receive 하는 부분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분리가 안 되면 이게 테스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컴파일 해가지고 하나 돌리게 됩니다. 물리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2개가 생겼죠? 또 하나 만듭니다. 클라이언트 3개 생겼습니다. 자, 요게 제일 먼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2개의 클라이언트에 예, 하하가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번에는 뭐 할까요?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도 치고 여기도 들어왔고. 그죠? 다 들어왔죠? 채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하나 죽여봅시다. 죽였더니 어떻습니까? 아까 getQueued completion status에서 false가 났습니다. 그죠? false가 났고 근데 IO가 null이 아닌 케이스, 아까 RST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동작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제가요 압축을 해가지고 예, 압축을 해가지고요. 이거 잘라내기 해야겠네. 저장을 합니다. 압축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뭐 지난번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대면 시험을 보고요. A하고 B는 주로 예, 이쪽 그 620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618에서 하는데 노트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 좀 상황을 보고 618이 몰렸는지 620이 몰렸는지를 예, 봐야서 이렇게 좀 약간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트북이 없는 친구들은 반드시 시험 당일날 체크하면 무조건 여러분 저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해 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버전이 여러 개의 그 수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리얼 같은 경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20이 얼마더라? 예, 17인치를 쓰고 있더라고요. 2017 버전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1017 버전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예, 제대로 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것도, 혼합형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애들이 또 실습할 때 제대로 실습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기네가 비주얼 스튜디오 테스트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톡방에도 올리겠습니다만은 전날까지 여러분들 개개인이 특히 실습실에 있는 PC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앉을 자리를 테스트를 좀 하셔가지고요. 미리 번호를 붙이시든지 내 거야 하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셔가지고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가급적이면 노트북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되는 게 있으면은 차라리 우리 총대가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되는 그 자리를 미리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 놓으면은 노트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동작하는 그 컴퓨터 자리에 안 앉고, 그죠? 다른 자리에 앉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PC로 가지고, 실습실에 있는 PC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앉아서 시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실습 조교는 지금, 프로그램 출신의 실습 조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까지 해서 출석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부 정리할 테니까 혹시 개인 과제 안 내신 분들은 빨리빨리 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진짜 이거 뭐죠?
출미가 될 것 같다는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 사항은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더 깊숙한 질문은 스카이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써 이번 그 커리큘럼은 종강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